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경희대학교 드디어 보네요. 경희대학교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서 아예 뭉텅이로 왔어요. 지금은 이제 외고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외부 그런 컨설팅을 안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학종이니 입학사정관이니 막 초창기고 뭐 아무것도 누적된 거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센터로 막 약간 몰아서 보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외고들 뭐 특정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교에서 30명, 50명 이렇게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그 학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시켜줬고, 당시만 해도 이제 5등급에서 7등급의 외고생들이 이제 경희대에 굉장히 많이 갔죠. 지금은 5등급에서 7등급 외고생도 내신이 낮아서 못 갑니다. 한 4등급은 돼야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요. 물론 5등급에 굉장히 화려한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합격하긴 합니다. 근데 왜 요새는 6, 7등급이 합격하기가 어렵느냐? 그 내부적인 교과 반영 비중에 있어서요. 조금 교과 반영 비중이 사실상 올라갔고, 정확히는 6등급부터의 감점폭이 갑자기 커져요. 그러니까 6, 7, 8, 9등급이 있는 학생들, 혹은 6, 7, 8, 9등급인 학생들은 실제로 감점폭이 커지니까 합격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레온네상스 전형 1180명 중에서 의예과 55명, 야 많다. 우리 아까 경상대 봤을 때만 4명 이랬는데, 그죠? 의예과 55명, 치의과 40명, 한의예과, 한의예과 워낙 세죠? 43명. 이것도 한 15년 전만 해도, 그땐 제가 입시 컨설팅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경희대, 한의대가 경희대 의대보다 훨씬 셌어요. 지금은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한의대가 조금 위상이 줄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의대가 있는 학교 중에서는 경희대는 뭐 그냥 서울대나 동급이죠. 그러니까 한의대 있는 학교 중에서는 1순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상이 높습니다. 자, 이 전형은 이 학종 기본형, 그러니까 3배수의 서류 70, 면접 30을 취하는 것, 그리고 10분 일반의 문제풀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 해서 이걸 학종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맷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학교예요. 그만큼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어떻게 학생을 잘 선발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경희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채점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여타 어떤 학교에서는 대강대가 채점한 학교도 있습니다. 막 좀 대강 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이제 안 보는 그런 내부적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학생을 꼼꼼하게 채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고, 그것이 서류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고 채점될 수 있는 단계라면 내신이 좀 낮더라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의예 25분 내외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까지 30분이었는데 올해 25분으로 5분 줄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하겠다는 의미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이 의예가 55명이나 되다 보니까 30분씩 면접 보다가 너무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25분으로 줄였어요. 자, 고교연계전은 750명인데 올해 아마 50명 줄였을 거예요. 그럼 작년에 제가 막 2등급 합격자를 고교연계전에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 대역 케이스들을 많이 내면 그 다음 해에는 줄여버리더라고요, 그 전형을. 좀 아쉬운 점인데, 그 줄여버렸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하고 여기에 너무 목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고교연계 전형이 추합이 많이 돈다라는 것은 약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서 제가 건대 KU 학추 전형 말씀드리면서 경희대학교의 고교연계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교연계 전형도 추합이 상당히 많이 돕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쓰는 애들은 여기를 본인들의 원서 접수에서는 낮은 학교를 쓴 거예요. 막 서울대 쓰고 연세대 쓰고 경희대학교의 고교연계 전형을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받침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뭐 연세대나 고려대가 붙으면 빠져나가면서 추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오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막 추합 정말 안 빠지죠. 막 예비 2번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이상은 무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난하게 돌아간다 이런 건 도미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도미노 분석상 많이 빠지려면 그 학과가 일반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갈 학교들 뭐 어떤 거 있어요? 연세대나 고려대나 그런 높은 학교들, 보통 이제 더 높다고 말하는 그 학교들이 같은 과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다라고 하면 전자공학과 없는 데는 없잖아요. 이과에서. 그러면 뭐 연세대나 고려대로 전자공학과 인원수만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최상위로 붙은 애들은 못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과는 30% 반영되는데 생각보다 생기부랑 자소를 되게 꼼꼼하게 채점해주기 때문에 생기부와 자소가 되게 좋다면 교과가 2등급 초라고 하더라도 도전해봄직하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학교랑 다르게 좋은 게 고른기의 1이랑 2에 합격자 내신 평균을 올려줬어요.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너무 낮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2.4나 2.5가 여기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절대 낮지 않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고른기 1과 2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류와 교과 위주, 그러니까 면접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추업이 정말 빠지지 않아요. 네오레네상스도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교연계 전형을 제외한 고른계 1과 고른계 2는 굉장히 추에 빠지지 않으며 그 표준 편차도 되게 좋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차라리 네오레네상스 전형을 도전을 할지언정 요 고른계 전형으로는 오히려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우수사 전형 어때요? 논술우수사 전형은 의대 21명, 치대 15명, 한의대 3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아직도 선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치한을 공략해보고자 하는데 내 교과와 비교과가 3등급대인 경우에 도전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예, 한의, 치의에는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같은 최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탐을 한 과목으로 하면서 3합4 그리고 한국사 5등급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인 최저라고 했죠. 의대의 경우엔 평균적 최저이고요. 치대의 경우에는 사실 평균적 최저가 3합 5, 3합 6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치대 최저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평균적인 한의대 최저보다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은 2합4의 한국사 5등급, 2합 5의 한국사 5등급. 한의계의 최저는 수학 나의 사탐을 한 학생과 수학 가의 과탐을 한 학생만 접근이 가능하고 수학 나의 과탐을 하는 학생은 이쪽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랑 치의에는 이 수학 가의 과탐만 요구하지만 한의예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암기가 더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의에는 인문도 받아주는데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 수학 나 사탐으로 해서 3합4의 한국사 5등급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논술우수사는 3등급대 위주로 합격을 하고 경희대를 논술로 5등급, 6등급이 붙지는 못합니다. 거의 붙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일반고고 5등급, 6등급의 내신인데 논술우수사를 붙었다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좀 더 그걸 보고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댓글에다 꼭 남겨주세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경희대의 주요 변경사항 살펴볼게요. 자,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든 평가의 규정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줄이지도 않아요. 줄이지도 않고 대신에 고교연계 전형 제가 50명 줄였다 그랬죠. 작년에 막 2등급 초반대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수를 줄이면서 절대 작년만큼 내신이 많이 깎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여기를 한 1.6 정도로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른계 전형과 고른계 전형 1, 2는 전부 다 인원수도 동일합니다. 논술우수사 전형은 30명 감소했는데 다른 학교의 논술우수사 전형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정도입니다. 모집 단위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율전공 학과가 자율전공 학부로 요거는 뭐 큰 의미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언정이 되게 유명했는데 요걸 미디어 학과로 바꾸네요. 그리고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를 그냥 이제 학부로 바꾸고 유전공학과는 유전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는 한방생명공학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방재료라는 게 붙는 순간 약간 그 생명공학에 비해서 좀 그 후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추천서가 폐지돼요. 예전에는 학생부정업자는 전체, 그러니까 레오네상스 전형까지도 교사추천서를 선택으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교사추천서는 폐지됐다. 간략하게 제가 요거 얘기했었죠? 의학계열은 30분에서 25분으로 줄었다. 네,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경희대학교는 지금 2등급, 3등급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꿈의 학교고 도전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서류를 굉장히 꼼꼼하게 평가해주기 때문에 안 좋은 서류로 통과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반대로 오히려 하지 말으셔야 돼요.
고교인계 전형은 작년에 2등급 학생들도 문 닫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인원수도 줄였고 애초에 이 전형으로 2등급 학생을 뽑을 생각은 사실 없는데 이제 쭉 추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올해도 한 1.6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논술 전형은 3, 4등급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6등급부터는 감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뭐 엄청난 실력으로 6등급으로 경희대를 논술로 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대신에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는 한의대만 인문계열 따로 뽑아주고 그 의대랑 치대는 인문계열 따로 뽑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의치한수 자료집 따로 영상 나가요. 의치한수 자료집 찍으면서 경희대학교는 정말 언급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간호학과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